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강한 상승의 대로가 부재한 채 FOMC를 앞두고 경계감과 함께 움직인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쪽을 주목해 봐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은 무엇일지, 또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내일의 주도주는 무엇일지 오늘도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매일 낮 4시를 책임지시는 두 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뵙는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 그동안 닮은 꼴 찾기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서주셨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예, 봤던 것 같아요. 만화 아니에요, 그거? 네,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네. 영화거든요. 인사이드 닮은 사람이 아웃에 있습니까? 그 빙봉이라고 아세요? 주인공의 이 상상 친구 빙봉이라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놀리신 거죠, 지금? 아니에요. 제보가 귀여워요, 있었어요. 귀여워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거든요. 지금 어디가 혹시 닮은 거죠? 근데 내가 닮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네. 그 비주얼보다도 그 네. 뜻이 닮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빙봉이 그 네. 언제나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시청자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닮지 않았나라는 빙봉, 예. 빙봉 보셨어요? 닮았죠? 약간 핑크핑크한 캐릭터. 내가 우리 애기들이 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코끼리 닮은 그 맞아요. 투명하게 사라지는. 아시네요, 네. 역시. 그 핑크, 빙봉이 핑크. 예. 네. 나 자신보다도 주인공을 더 챙기는 네. 든든한 내 편이라는 그런 상상 친구래요. 우리 빙봉 마음에 네.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하나 얻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끝까지 어. 시청자들과 함께 사라지진 않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다 내어주고 떠나신다는 뜻이겠죠? 떠나시더라도 우리 시장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도 수급이 먼저 반응해주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빙봉도 있고 우리 이경희 대표님께서도 어제 지금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혼조 양상 속에서 힘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 가득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지금 뭐 잘 챙겨왔고요. 네. 뭐 한주평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드리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사는요. AI 버블 논란에도 업황 성장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아버지다운 이슈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젯밤에 시장이 뭐 답보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점진적으로 뭐 주가가 슈팅이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 만든 것은 진짜 무섭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세븐보다 소부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좀 저평가된 종목들로 좀 이동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지금 또 하나 중소형주를 이야기하죠. 러셀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테크 세븐에 집중하던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반도체 쪽으로. 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바라봤을 때 미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투자 자금들은 굉장히 작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또 국장의 또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바로 오라클 실적 발표고 내일 모레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거든요. 그렇죠. 두 개 다 좋게 나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주 강한 시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대한민국 시장 또 만기랑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 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거예요. 2월 달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겁니다. 그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된다고 강조드리거든요.
지금은 주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 기대를 해보면서 GPU에 이어 TPU까지 확장되는 반도체 안에서 이제 메모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또 삼성전기를 필두로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기판주들도 좋았는데 어떤 종목 주목해 보아야 할지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한 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반도체 영역 안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경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대됐던 뉴스 중 하나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는 것. H200 모델이 이제 중국에 투입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 기사글 내부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조건부 승인 오케이고 후속적으로 했을 때 AMD나 인텔의 제품도 중국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이 뉴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사실 우리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반도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기사글 내부에서는 삼성그룹이 지금 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맥락과 동일하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시장 확장력,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은 AMD와 인텔에 대한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투입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분산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AMD와 인텔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제품을 동일하게 견주어가면은 힘들죠. 워낙에 일단 이 선단 물량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독점해 와 있고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속도를 내는데 가장 큰 강력한 기업이 인텔. 특히나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를 담으면서 차세대 반도체로 전환되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판 사용을 채택을 했고 머지않아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새로운 경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주가를 좀 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면 1년에서 2년 사이 개화가 또 기대가 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와 함께 어떤 종목들 강한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제가 앞서서 빈봉 얘기해서 혹시나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친근한 캐릭터 네, 좋아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요. 캐릭터. 제가 빈봉하려고요. 제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 계시다는 뜻에서 빈봉 제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앞으로 어떤 전략 챙겨드려야 할지 중간 리뷰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 소개해주신 코리아 서키트 리뷰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일 고점을 올려가면서 2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11월 26일에 소개해주신 STI 20% 가까운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경락 대표님 두 종목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STI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할 거고 네. 코리아 서키트는 이게 그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브로드컴 실적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G, 그러니까 ASIC 시대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특화된 FCBJ 납품업체다 이런 프리미엄이 붙어지는데 시가총액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판 쪽에서 조만간에 다 주도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종목도 궁금하면 내일 유튜브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를 비롯해서 오늘 그동안 소개해주셨던 기판주들 탄탄한 상승 보여준 종목들 많았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4일 저희 첫방 때 소개해주셨던 하이젠 네. R&M 역시나 지금 리뷰를 몇 번째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31%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11월 26일 수요일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죠. 인투셀 26.31%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네. 리뷰를 해주신다면요. 두 종목은 사실 고가 돌파를 했지만은 여전히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종목 설명을 할 때 섹터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옵니다. 로봇하고 바이오에 대한 선택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일단은 하이제나 LM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고점 위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평선을 넓혀가는 이격도 상승이 너무나 좋죠. 예, 전고점 돌파는 쉽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포인트는 전 두 가지 계속 강조드려요. 첫 번째는 대기업과의 밸류체인, 두 번째는 핵심 부품 쪽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강조. 일단은 이 하이제나렘은 그와 같은 모듈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는 지금 신고가 위치가 7만 원 선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보다 더 업사이드해서 8만 원, 9만 원 라인대까지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세법에 대한 수혜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아우르는 ADC에 대한 관점인데, 네. 리아켄 바이오의 또 후속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 차트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무난하게 7만 5천 원 라인 때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전략 챙겨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시간 소개해주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서 다 전략을 챙겨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드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 마지막 FOMC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빅테크들의 굵직한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 전략 잘 챙겨봐야겠죠. 이경환 대표님 매일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주시는 시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종목수를 검색하시거나 뭐 이경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오후 1시에 생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평일 낮 1시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환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 11일에는 아침부터 실시간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아침에는 혹시 준비해 주신 시간이 따로 없을까요? 목요일에는 좀 아침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목요일 날이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기일 날 진행하는데요. 만기일 날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만기일 전후. 그렇죠. 그때 새롭게 어떤 위주로 내가 포트를 구축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와운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기일인 목요일 장 개장 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경환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고 무료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탄탄히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 중에는 이경환 대표님이 있다면 네. 장 후에는 이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편에 서시는 네. 이광무 대표님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5시 10분에 준비를 하고요. 애프터마켓 준비하면서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빙봉, 행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방송 끝나고 바로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못다한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고 무료로 시장에 대해 종목에 대해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 미리미리 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이었던 HD 현대를 비롯한 조선 강했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번에 포착된 종목, 이 시간 또 여러 번 수급 포착됐던 삼성전기도 눈에 띄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인 로봇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심텍홀딩스, 오킨스전자, BCNC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이수앱지스, 차바이오텍, HJ중공업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오늘 선정하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종목이 오늘 많이 검출된 날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광무 대표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킨스전자 선택했는데 네. 이광무 대표 기존 종목이더라고요. 네. 이거 원고 보내고 나서 뭐 그래도 좋은 기업이니까 네. 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은 세 종목 오늘도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내에서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오킨스전자도 선정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선착순이다 보니까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네. 이유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섹터를 먼저 봤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눈에 띄었던 건 바이오 종목들의 네. 순환매, 또 로봇주에 대한 순환매였는데 그 섹터 중심으로 좀 먼저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 지나고 나면은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수급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심텍홀딩스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동사는 굳이 제가 이제 뭐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글로벌 GDDR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LPDDR 패키징 1위 업체인 심텍의 모회사예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 종목이 플러스 10% 갔다가 마이너스 4% 갔다가 다시 플러스 10%로 돌아온 네. 이상한 패턴이었거든요. 자, 심텍의 지분 현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심텍은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심텍홀딩스가 이제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33%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텍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니까 33%면 굉장히 높은 가액이죠. 한 7천억 정도 된다. 뭐 6, 7천억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가치를 봤을 때는. 근데 심텍홀딩스가 지금 1,783억이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자산가치 대비해가지고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자본 장식되었다. 네. 투자 한기 종목이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밀린 거예요. 근데 참 시장에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텍홀딩스가 심텍을 지원하느라고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공장 짓는 거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치고 나간 거예요. 네. 요 뉴스 나올 텐데 계속 망설였던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서 막 던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막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던졌고 그걸 누가 받아들였냐? 외인과 기관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오히려 그 악재가 아니라 악재 소멸이거든요. 이게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여기다 어디 게시판에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기다렸던 자금들이 악재 소멸로 지금 달라온 거. 그동안 이제 요것 때문에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들어오는 자금들이 오늘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악재 소멸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악재 해소다. 이와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심텍홀딩스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시죠. 바이오에서 이제 이수 앱지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수자만 들어가면 주가가 참 좋아요. 맞아요. 오늘 장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신고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이 두 종목이나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면은 한번 구호를 외치고 갑니다. 어떤 구호요? 네, 아닙니다.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름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3분기에서는 특히나 더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실적 시즌 넘어가는 시기에서 이수 앱지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주가에 대한 위치도 상당히 좋거든요. 우선은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평선들을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전고점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시기에 맞춰서 실적 시즌, 주가의 위치, 변곡점인데 이달 중에 학회들 중에서 3개의 학회가 뇌질환 관련된 학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뇌 종양, 뭐 뇌 질환, 또 치매 진단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있는 상황인데 이수앱지스가 이 치매 치료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또 미국의 안에서도 임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 이름값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값 할 것 같은 종목 이수 앱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이렇게 네. 재밌는 분인 줄 아닙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3주차째 되니까 날아다니시네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시청자분들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식도 네. 잘하고 재치까지 있고 정말 종목쇼와 잘. 별 보이시죠? 네, 별 궁금하신 분들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했던 오킨스 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누군지 아니? 오키스전자 해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오키스전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버닝 소켓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기업이에요. 제가 버닝 테스트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HBM4로 넘어가면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버닝 테스트를 누가 만든가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거기에 최고의 승자는 오키스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든 버닝 소켓은 오키스전자 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거기에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DDR5 수혜주로도 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뭐 전기차랑도 연결되는 뭐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등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버닝 소켓 HBM4의 최대 수혜주로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요거 핵심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다른 사업까지 다 이야기해봤자 복잡하기만 해요. HBM4는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네. 자, 그럼 오키스전자 실적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이광무 대표가 참 이거를 먼저 가져왔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영업이익률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관전 포인트예요. HBM이나 DDR5 쪽으로 매출이 계속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샀습니다. 원래 기관 수급이 잘 안 들어온 종목인데 이런 작은 종목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조정이 있었고요. 3분기도 잘 나왔는데 바로 3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빠르게 돌리는 모습.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HBM4는 테스트다. 후공정 양잭물처럼 정말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킨스 전자 두 반도체 형제가 또 선정한 픽한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같은 바이오 섹터인데요. 네. 차바이오텍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수 앱지스에 대한 주가가 잘 나가면은 이 차트와 닮게 올라갈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차바이오텍 주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제 확장되는 구간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집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만당하게 됐는데 단기 박스권을 좀 그렸다가요.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위치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전고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이수 앱지스가 딱 이 지점에서 소개드리는 거고요. 잘 되면은 이제 차바이오텍처럼 주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확장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었던 이수 앱지스의 주요 학회에 대한 이슈. 이번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세포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 첨생법 도입이 되어 있죠. 근데 첨생법
추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행을 진행한다라면은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될 것이고요. 유전자 치료제, 이와 같은 내용들, 면역 치료제까지 이런 품목들, 희귀 의약품 쪽에 더 접근할 수 있는 품목들이 풀리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차바이오텍이고요. 특히나 이제 줄기세포 영역 안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게 도입을 시키고 추진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이미 국가적인 승인을 받고 특정한 시범 연구 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무이하게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와서 이와 같은 기대감,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빠르면 이달 안에 진행할 가능성 크고요. 뭐 늦어도 내년 초 전에는 이 첨생법에 대한 개정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많은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 쪽으로 접근하게 되게 되는데, 차바이오텍이 그 분야에서는 또 좋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바이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주가 차트가 일주일 동안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고가 돌파해서 신고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내에서 주목하고 계신 두 번째 종목,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차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댓글에 민규님께서 처음 댓글 남기신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네. 보면서 처음 남기신다고, 이런 댓글 보면 저희가 또 힘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텐션 올려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김씨, 박씨, 김씨, 박씨, BCNC, BCNC. BCNC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 종목 그 모기장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사장님께서 네. 이제 회계사였는데 모기장 사업을 하셨어요. 그 철 맞죠? 예. 그 모기장 보게 되면 모기약이죠. 철판 위에 모기약 올린 다음에 이거 태우잖아요. 네. 그 철판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여기 열에 굉장히 잘 견디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쪽에 어떻게 연결해 볼까 하다 보니 식각, 그 포커스 링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퍼를 잡아주는 식각 링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 잘 견뎌야 돼요. 바로 동사가 만든 이 모기장 소재가 바로 QD9이라는 합성 커츠고요. 요게 반도체 식각 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2, 3일 정도 요 식각 공정하다가 갈거든요. 바꿉니다. 네. 바꿀 때 전원 다 끄고 바꿔요. 그러면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다시 재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합성 커츠 같은 경우는 열에 가장 잘 견디는 소재다 보니까 교체 주기를 길게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열에 잘 견딘다는 뜻이 뭐냐면 고난이도 HBM이나 D램 같은 미세화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 D램이나 고단화 낸드 128단 이상의 낸드 공정에 동사의 합성 커츠가 식각 링으로 들어가면서 절대적으로 미세화 공정에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실적이었어요.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드디어 올해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고 3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요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살짝 눌러주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다시 볼 때가 됐죠. 자, 무슨 그림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예요. 무슨 그림이 생각나죠? 그렇죠. 뒷선이죠. 요렇게 한번 치고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씨, 박씨 아니고 BCNC 오늘 마지막 수급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수급이 들어왔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인데, 율전님이 우리 반버지는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냐고 발로 뛰어서 기업 탐방 갔다 오면 그쵸? 다 알게 돼요. 예. 기업 탐방을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고급 정보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니까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실적을 또 생각을 해서 조선주, HJ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HJ중공업. 오늘 날짜에서도 조선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네. 시장이 좀 뜨뜨미지근하니까 실적으로 이제 시장의 눈을
돌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연말에 본질에 가깝게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연중에서 EPF 정상회의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한미 관계가 견고해졌고 대미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어요. 일정한 부분들은 원전에서 시작이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조선업이란 말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된다라면은 그 안에서 대형 선박에 대한 건조도 함께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 가장 달콤한 거는 MRO 시장. 그러면은 MRO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HJ중공업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국내에서의 이제 선박 건조 경험은 HJ중공업이 오래되었죠.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신형 선박으로 해서 이 함군으로 해서 12척에 대한 이 출시를 했고 수주를 따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또 앞으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직접 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HJ중공업은 모멘텀과 실적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주가의 위치는 현재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때까지 이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한 숨고르기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가의 현재 위치를 좀 모양새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평선을 많이 당겨왔고 충분히 신구간을 저점을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12월달에 실적으로만 접근한다라면은 지금 고환율 속에서 수출 산업, 조선주에 대한 픽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더 한 걸음 더 시장을 내다본다라면은 MRO 시장은 진짜 크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본다라면은 충분히 신고가가 올라왔었던 위치, 여기서 이제 3만 원 라인 때 돌파해서요. 3만 원 후반대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제시해주신 목표가 3만 원 후반대까지 지켜보자. HJ중공업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또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부터 실리콘2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 안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네. 여쭤볼까요? 네네. 내일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싫어요. 네, 이광무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이수부터 볼까요? 이수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해주시면 안 되겠죠? 참 기착해 구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명대사입니다, 이것도. 알아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매수 진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 후반대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손실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차트를 같이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위치는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에 대한 위치, 오늘의 시세의 중심선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가격선이 6만 원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전에 있었던 밴드가 아니라 새로운 밴드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선은 기업에 대한 내용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으로 해서 전형적인 전고체 수혜주이잖아요. 삼성전기, 삼성 SDI, 앞으로 삼성그룹이 전고체에 대한 투자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고된 상태고 삼성의 가장 접근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요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탑재되는 모멘텀이 아니라 로봇의 수혜주로서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되는 시간은 아직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투입되는 곳은 로봇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 쪽 장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고체도 이제는 로봇 수혜주로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의미 있는 가격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여력은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들어가셨던 분도 수익 중이실 텐데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일단 오늘 장에서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했을 때 가격선으로 했을 때 65,000원 라인대가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지선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오늘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셨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아래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뭐 여전히 물량을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선 보고 대응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도 밀리지 않는다면은 더 들고 가겠지만은 가격선 보고 대응할 거예요. 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65,000원 가격선 보고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승 여력 더 남아 있는 만큼 일단 65,000원 선 지지를 하는지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네오쌤이 좀 애절해 보여가지고 네. 고점의 매수 마음고생 올라오긴 할까요? 참 주식을 좀 배짱이 있어야죠. 예. 자, 최근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네오셈은 SS 테스트 기업이에요. 자, 근데 제가 브로드컴 얘기했잖아요. 브로드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커스텀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 커스텀 패키징 시대가 열린다라는 논리예요. 네. A식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ASIC, A식의 어떤 신물과 같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커스텀 패키징 시대가 확대된다. 그 이야기인 즉슨 네오셈과 같은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커스텀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가지각색의 반도체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사는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또 CXL 관련된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테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이 있는 것들이고.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주가가 빠진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3분기 실적과 안 좋음과 소부장이 쉬어가는 구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빠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왠지 아시죠? 2026년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속출할 거예요. 자,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고요. 내 매수가 이상이 온다. 매수가 오면 또 홀딱 파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홀딩해봐라. 내년도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26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네오셈인 만큼 매수가 도달하더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네오셈 앞으로의 흐름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네. 번째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네. 최근 이제 오늘도 사실은 어제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피로 떠나게 되니까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네 자리로 네. 올라오는 것인데 아마 에코프로 BM도 나도 이제 코스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올라왔다. 근데 이런 모멘텀은요 사실은 금방 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사실 이제 반 왔다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ESS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현재 위치 가격으로 해서 18만 원대에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정말 오랜 시간 거쳐서 올라왔는데 10만 원 근접에서 18만 원대까지 뭐 최저점은 9만 원대니까 2배 정도 약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의 글을 보시면은 아직 이제 반 왔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장시간 동안에 추정했었던 시청자분들이 많고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완벽하게 웃으면서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필해야 되는 거는 ESS에 대한 실적은 이제는 바닥을 잡는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전기차 캐즘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내년도 하반기에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ESS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요 이 종목으로 했을 때 15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는 다시 조금 더 모아가 보세요. 그리고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단가 조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의 실적이 이제는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고민만 해결하면 돼요. 이미 이제 유럽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조금 견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니까 미국과 유럽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면은 저는 내년의 하반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물타기, 비중 확대, 단가 조절. 지금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해소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해주신 만큼 조금은 길게 봐야 한다. 다만 ESS라는 모멘텀 갖고 있는 만큼 15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단가 조절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전략도 고려를 해보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자세한 상담 역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상상 친구다운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짧고 굵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 에이징랜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에이징랜드 좋습니다. 에이징랜드는 그 TSMC랑 또 뭐 연결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팬리스 업체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들은 숫자가 잘 안 찍혀가지고 적정 주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선택을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에이징랜드는 파두랑 같이 SSD 컨트롤러 SK 하이닉스의 어떤 설계 라인을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파두랑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져가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SIC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렇게 설계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에이직 시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두랑 함께 가져가는 전략도 한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물량 절반을 파두 쪽으로 이동하는 거. 파두가 또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실적은 가늠하기 어려웠고 실적은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고, 자,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은 분명히 시세는 올 겁니다. 근데 파두를 한번 볼게요. 파두가 조금 더 세죠, 지금. 위로 또 올라 신고가의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네. 파두랑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또 나쁘지 않으니까 절반 정도 파두로 이동해서 함께 가져가 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어느 정도 반등 시 비중의 절반 정도는 파두와 함께 보는 전략, 반버제의 꼼꼼한 전략 만나봤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네.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좋습니다. 오늘부터 1일 해도 될까요? 네. 하나 엔진이죠? 하나 엔진. 하나 엔진. 죄송합니다. 하나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오션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 오션도 해주시고 하나 엔진도 아니, 빠르게 하나 엔진으로 아니요, 써 있습니다. 엔진을 해드려요. 엔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슷한 주가의 추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뭐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는 전반적인 실적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나 엔진, 뭐 STX 엔진 이렇게 엔진 기업들은요, 사실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요. 중국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두 국가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에 접근하고 이제 시선이 이동되는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접근한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수익이라도 무조건 주면 챙기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1차적 목표가는요, 전고점, 신고가 위치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되면은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선을 했을 때 52,000원대까지는 1차적 목표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5천이었다라면은 저는 지금도 2배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외치려고 했는데 하나 엔진 일단 전고점 돌파 신고가부터 보자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오션 1차 목표가 5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하나 오션은 그것보다 더 탄력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자. 엔진이지만 하나 오션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두 종목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하나 엔진 1차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또는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 STX 엔진, VM, 삼성중공업, STI 선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급 차트 실적 모든 종목이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정하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STI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VM입니다. 먼저 STI부터 투자 포인트 4가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CCSS, 실적, HBM4, 언더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이 종목이 제 기존 종목이에요. 네. 지금 1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을 텐데. 맞아요. 리뷰도 아까 네, 올라왔었죠. 종합 포착이 또 돼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VM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광무 대표가 먼저 선택했더라고요. 네. 자, STI는 아무튼 그 CCSS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 화학약품 뿌려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OLED 관련된 장비로 알려져 있었고. 근데 이제 HBM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그 HBM은 메모리 사이에다가 언더필이라는 어떤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굽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플로우 장비가 필요해요. 뿌려주는 장비. 원래 CCS가 뿌리는 거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HBM3부터 시작해가지고 HBM4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붙은 겁니다. 자,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올리는 걸로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고 HBM4의 핵심 장비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그 글로벌 시장이든 뭐든 자, 요 그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스플레이 쪽은 저평가돼도 된다는 논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HBM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돼 가지고 소외되었던 기업이 HBM4의 핵심 기업으로 거듭난다. 자, 이 주가 모멘텀은 여기서 쉽게 끝난 문제는 아니죠. 자, 프리미엄도 주어주고 멀티플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 공격적인 오늘 매수세가 있었어요. 자, 시장 대비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고 특히 투신권 쪽 어떤 탄력이 좋은 기업 조직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좋았던 부분 그리고 오늘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 자 보시게 되면 52주 신고가의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가져와 주신 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2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STI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만큼 앞으로의 연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자. 오늘 파이널 픽 종목 STI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이죠. 이경현 대표님도 탐내셨던 VM에 대한 투자 키워드입니다. SK 하이닉스 장비 발주 최대 실적 국산화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이제 고정적으로 장비 발주를 해왔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각이라든지 정밀 이 장비 쪽에서는 일본의 장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식각 장비 쪽에서는 국산화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식각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얇게 또 겹겹이 쌓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얇게 자르는 것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V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좀 로우 랜드 쪽에서의 반도체를 식각 장비를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알려진 건 없어요. HBM 쪽 라인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기대가 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쪽으로 가다가 21선을 이제 드디어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 형태로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차트가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 차트 형태를 그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SK나 아니면은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발맞춰서 공장 증착, 그러니까 증설, 장비 발주에 대한 시기에 앞두어 있습니다. 삼성부터 이제 조금씩 발주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발주 내용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적인 거래처였었던 V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다가요. 지금 이격도를 계속 어떤 일정 각도로 갔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21선 확인하고 다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갈 때는요. 또 끊임없이 단기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또 만난다면은 장기간 박스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21선을 따라서 멀리 달아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 각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 우상향 하는 그림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인 VM까지 만나봤습니다. VM 같은 경우는 이경락 대표님도 좋게 보신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신 만큼 역시나 투자 포인트 좀 짧게라도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시각이 건식으로 바뀌거든요. 네. 옛날에 물러가지고 막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가스 플라즈마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를 건식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SK 하이닉스랑 잘 붙어먹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SK 하이닉스 잘 나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광무 대표한테 뺏겼네요. 네, 선착순이다 보니까 우리 이경원 대표님이 달리기는 참 빠르신데 네, 항상 바쁘셔가지고 네, 오늘 아쉽게 놓치셨습니다. VM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이자 이경락 대표님도 인정한 종목이니만큼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5종목 다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경락 대표님 어디서 실시간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요.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생 라이브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못다한 상담 그리고 종목에 대해 시장에 대해 꼼꼼히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오늘은 확실하게 빙봉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빙봉 매직 좋습니다. 5시 10분에요. 한국경제 채널에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유튜브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보실 분들 모두 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정말 선물 같은 보너스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처럼 준비해 주신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종목에 대해 시장에 대해 아낌없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